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공포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빠질지 지금 종목별로는 한 30%씩 많이 빠진 종목들은 거의 40% 이상 빠지는 종목들도 보이고 대체로 지금 하락하는 폭이 한 30% 정도 종목별로 한 20에서 30% 정도씩 되는 것 같고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체감 하락률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왜냐하면 계속 빠지니까. 그럼 사실은 정답은 그냥 계속 파는 거죠. 초반에 그냥 왕창 팔아버렸으면은 후련할 텐데, 어쨌든 계속 그 비중을 축소하는, 비중 축소 포지션을 계속 잡았다면, 오늘도 파는 장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좀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더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관세를 부과하는 마지막 불확실성이 이제 오늘 나온 거죠. 가장 두려웠던,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공포에 다 이제 팔고,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주가를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 악재가 나올 게 다 나왔다는 거고요. 대신에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는데, 왜? 재료가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반등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나? 자, 여기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횡보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갈피를 어떻게 잡을까를 보겠구나.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는 그 비중을 좀 실을 만한 타이밍이다. 그동안에 계속 팔았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좀 실을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매수, 그죠? 어제도 일부 종목들을 매수, 물론 그중에 일부는 다시 팔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며칠 전 한 3, 4일 전보다는 비중을 싣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일은 더 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또 내일 가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변동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쉽고요. 아니다 싶은 건 그냥 바로바로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 손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전환점 이런 것들로 보이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어제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오늘 장중에 한 10%, 12%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하나 나오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충분히 해지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었고, 회원님 한 분은 7%대에 수익 내고 매도하셨다고 하고요. 저는 그냥 들고 갑니다.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세가 아니니까요.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꺾이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이지 종목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충분히 좀 더 상승할 가능성과 또 장기적인 성장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털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물론 조금 빠졌지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계좌의 이 전체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해지를 해주는, 이 손실을 좀 회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행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버틸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모든 종목이 다 많이 빠졌다면 당연히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거고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늘 같은 장은 진짜
마인드 컨트롤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빠졌고 이제 마지막 관세를 던졌고 중국은 진짜 104%가 현실로 됐고 우리나라 25%뭐 트럼프가 SNS에 올렸던데요. 그 한국 우리 대통령 아마 그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 이제 통화를 한 모양인데 뭐 거기에 나왔던 얘기들을 트럼프가 이제 SNS 계정을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환율도 이제 뭐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1,470 뭐 6원, 78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게 2009년 이후에 16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1,5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환율도 예를 들어서 그 국제무역을 하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또 LG 뭐 이런 종목들은 그 약간 그 이런 환율이 치솟으면 달러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와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은 흐름 나왔고요. 그 환율도 참 당분간은 우리 이제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 지금 빠져나오기 좋은 그런 자리이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지점도 역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팔았다는 거, 물론 코스닥도 팔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거는 견딜 수 없이 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도 주가가 이 정도로 많이 하락을 한 지점은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일 안 나오더라도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몰빵하면 내일 더 빠지면 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한 10%나 15% 정도씩 나눠서 매수. 좀 더 빠지면 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 아주 크게 그냥 급락하는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 손절 라인을 딱 잡아놓고 그 정도 지지를 확인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점이 악재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악재 나올 만한 것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 말고는 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공매도 나왔죠. 대통령 탄핵 이슈 지나갔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관세를 이제 25%씩 일괄 부과하는, 물론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뭐 협상이라든가 뭐 좀 감정적인 대립이라든가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이 뭐 격화된다든가 하면서 충분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라도 이제는 비중을 좀 늘릴 타이밍을 보자 이겁니다. 사자는 게 아니라 당장 사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관심 갖고 보자. 그동안에 비중을 줄여왔기 때문에 그 줄여놓고 현금을 늘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씩 사도 되는 그런 자리다. 너무 많이 빠졌다. 네. 특히 낙폭과대주라든가 그 모멘텀 큰 모멘텀들 받아놓고 지금 시장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좀 서서히 좀 이제 반영시켜 나갈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145종목 올랐고 762종목 빠졌습니다. 역시 뭐 전혀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가 1.74% 빠졌고 코스피 100이 1.72% 빠졌으니까 뭐 그냥 대형주들이나 중소형주들이나 다 같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311종목 올랐고 1342종목이 빠졌습니다. 2.29% 내렸고요. 코스닥 150이 2.72%가 빠져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외국인이 특히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기관이 샀는데 금융투자가 양시장 모두 매수를 들어왔고 특히 코스닥의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는 여러분들 0.85% 오르는 것으로 보고 계시지만 현재 0.47%로 상승세가 좀 꺾여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니케이가 3.93% 빠져서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지만 중국은 무려 104% 그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올랐습니다. 1.31, 1.14, 1.77%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지금 홍콩항생은 0.68% 약간 이제 그 상승세가 좀 제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랐다는 거. 이건 뭐냐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76원 60점 보고 계시지만 지금은 1478.8원입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1480원 돌파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1.85% 내려서 59.58달러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최근에도 가보면 주유소 가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상호 관세 발효 등으로 원화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자, 코스닥은 관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 업종 약세 보이며 2%대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크게 빠졌다. 또 외국인 매도세를 기반으로 오락문화 및 제약 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며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모멘텀이 들어왔던 중국 관련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오션이 2%대, 오늘 조선주 오늘도 좋았는데요. 한화오션이 2%대 올랐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KB금융, HD현대중공업 정도가 강보합권 정도였고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5% 가까이 또 하락이 나와서 15만 5,100원. 아침에 막 15만 3천원, 4천원 막 빠질 때 제가 15만 5천원 정도에서 더 안 빠질 거다, 마무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셔가지고 비슷한 그 답을 내렸는데 정확하게 15만 5,1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만 5천원.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종목 분석에서 자세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1%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은 펩트론과 ABL바이오가 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가까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1%대, 코오롱 티슈진도 1%대 올랐고요. 반면에 삼천당제약이 11%대 급락, HLB가 6% 가까이 급락, 휴젤도 4%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3.54% 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의 왜곡 같은 거죠. 예, 올라왔고요. 또 종이 목재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대형 포장이 19%대, 한솔 홈데코가 17%대 빠졌고 오락문화가 이제 하이브 급락 이런 게 나오면서 오락문화가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통신업종이 제일 좋은 건데 0.44% 내렸어요. 더즌이 2.83% 올랐고 인포바인과 나이스정보통신이 1%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아이스크림 에듀가 10%대, 초록뱀 미디어가 8%대, 스튜디오 미르, 코퍼스 코리아, DNC 미디어, KNN, 큐브엔터까지가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을 보면 오리엔트 바이오가 8%대, 지금 오늘 당대표 그만두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오리엔트 바이오가 이제 테마주가 올랐는데요. 앞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물론 하겠습니다만 선거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빠진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오늘도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그 리포트가 하나 이제 오늘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저기 텔레그램 방에다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언제까지 빠질지 이 지금 제약 바이오에서는 뭐 셀트리온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많이 약세입니다.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다음으로 많이 빠진 게 셀트리온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녹십자, 일양약품, 신풍제약까지가 4%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네이처셀과 앱클론이 7%대, 퓨처케미 6%대 올랐고 하락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 11%대, 엑셀세라퓨틱스가 8%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봉은 너무 많이 벌려야 되기 때문에 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2275포인트 부근에 2020년 고점 저항선 보이고 20년 하반기에 저점 지지라인 보이고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지금 딱 선명하게 라인이 그려집니다. 2275포인트. 그러면 지금 2293이고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잖아요. 오늘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 코스피죠. 예. 코스피를 보면 오늘 저점이 2284. 그러면은 그 2293까지 올라왔는데 대략 2275포인트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는다. 내일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 약간 빠진 뒤에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최저점 자리에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그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선은 2275포인트다. 그럼 여기에서는 코스피는 이걸 찍고 여기를 찍거나 혹은 그 부근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코스피는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오늘 중요한 지지라인이 650포인트 부근에 있었던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을 하향 이탈을 했고요.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625포인트, 62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627, 대략 한 630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내일 주가가 약간 더 하락을 한 다음에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역시 매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LG 에너지솔루션, 한화오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 B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TKG 휴캠스, KG모빌리티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HPSP, 원익IPS, 서울반도체, 엠로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다우는 좀 빠지고 있고 S&P 500은 강보합권, 나스닥은 대략 한 100포인트 정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 상승세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37, S&P 500은 마이너스 7.5, S&P 500이 마이너스 5,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왔다 갔다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빠졌다 그러네요. 나스닥은 42포인트. 예, 42포인트. 그러면 0.25%, 0.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은, 마이너스 0.1, 0.09,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보다는 좀 더 하락했다. 다우는 낙폭을 키웠고, S&P 500은 하락 전환했고, 나스닥은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가 좀 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제로 출발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시작한 다음에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그냥 바닥으로 고꾸라졌거든요. 오늘은 상승세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내일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올 텐데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악재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추가 악재를 뭐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뭐 약간의 횡보 또는 뭐 살짝 반등 뭐 이런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종목 분석에서 그래서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들이 뭐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들이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APR 있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있고요. 현재까지는 일단 세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좀 이따가 추가로 더 뭐 해주실지 어떤 신청 상황을 보고 종목 분석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